네, 안녕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체제 탐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 탐지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 뭐 엠맵으로 해서 거의 자세한 운영체제에 대한 형태를, 정보를 습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엠맵으로 뭐 해도 충분하죠. 이 엠맵을 가장 많이 또 이용하는 강력한 툴이고요. 자, 배너 그래핑이라는 말이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배너 예를 들면은 유닉스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로긴, 패스워드, 예를 들면 칼리 하고 또 칼리, 패스워드도 칼리다 하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뜨죠. 그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모니터에 이렇게 쭉 뜹니다. 이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 요런 거를 이제 배너라고, 이제 배너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게, 이 배너 메시지도 시스템 관리자가 변경이 가능해요. ETC 밑에 MOTD, 메시지 오브, 저 갑자기 여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ETC 밑에 파일을, 수정을 하면 돼요. 자, 지금 현재 SSH를 이제 칼리에 이제 이 서버를 띄워놓은 SSH는 그 암호화 전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텍스트 전송을 하는 텔넷 FT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이제 이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집에서 원거리로 직장에 있는 서버를 뭐 시스템 관리자가 좀 볼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집에서 SSL 방식으로 로gin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는 SSH 방식으로 로gin을 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둘 다 암호화 방식이니까요. 예, 이거를 권장을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pt라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이 pt라는 명령어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화면이 안 보이는데 pt라는 명령어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제 호스트 OS에서 윈도우 10 프로거든요. 호스트 OS에서 지금 이제 pt를 띄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pt의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pt를 띄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IP 어드레스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거는 실행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호스트 OS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나트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커넥터 타입 보면은 뭐 텔넷, 알로긴, SSH를 써야 되겠죠. 요거를 쓰면은 어, 예를 들면 로드에서 이렇게 쓰면은 오픈해서 텔넷으로 이제 연결이 이제 가능하는 겁니다. 암호화된 포트 번호가 22번 또는 뭐 80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푸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게 만약에 어, 이제 텔넷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 보면 W킴 뭐 패스워드 예를 들면 뭐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MOTD인 것 같네요. MOTD.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ETC 밑에 MOTD가 이게 메시지 오브 투데이 맞아요. 메시지 오브 투데이에서 배너 메시지거든요. 이게 어, 이것도 텔넷에 들어가면 그 해당되는 이제 배너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데비안 계열의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통과했을 경우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제약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배너 그래핑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 FTP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텔넷 하고 IP 어드레스 쓰고 요게 이제 FTP와 관련된 포트 번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넷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만약에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통과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FTP 데모 프로세스의 그 버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떨어지겠죠. 이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명령어를 실행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25번은, 뭐죠? SMTP 포트죠.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에서 메일을 이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SMTP 메일 설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SMTP는 이 PC에서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는 SMTP를 쓰고, 그죠? 여기 이제 메일 서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걸 경유해서 이제 메일로, 여기 이제 뭐 아웃룩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제 보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메일 서버로부터 끌어올 때는 뭘 쓰는 거죠? 팝3하고 IMAP을 쓰게 됩니다. 그죠? 팝3하고 IMAP을 써서 거기에 메일박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어, 갖고 오는 거죠. 그다음 메일을 전송할 때는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25번이 이제 SMTP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배너가 뜨죠. 그래서 이 SMP 샌드메일 실제 SMTP에서 여기서 릴레이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샌드메일이 돼요. 그래서 샌드메일 프로그램인데 이 샌드메일 .cf가 있어요. 대개 CF는 컴필레이션 파일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설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설정을 이메일 설정은 이 SMTP 관련해서 샌드메일 이 설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DNS하고 메일하고 샌드메일이죠. 그 다음에 팝3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용 뭐 아웃룩 같은 클라이언트 메일 그 보는 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뭐 물론 이제 윈도우가 아니라 뭡니까 웹 버전 이메일을 설치를 하면은 좀 더 쉽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다양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습니다. 어쨌간에 여기 텔넷을 이용해서 여기 포트 번호를 이렇게 이제 적으면 이거에 관련된 배너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80 포트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HTTP 데모 프로세스 아니 HTTP 그 포트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80을 하면은 이렇게 escape characters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명령어죠. 여기에서 에코 안 된 상태에서 이 get하고 HTML을 읽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덱스 HTML이다. 아무거나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HTML. 여기는 is start. 아마 윈도우 계열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서버가 윈도우 계열이 아닌가 싶습니다. IIS인 거 보니까. 그래서 get iis start.html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 보면 윈도우 계열 맞네요. IIS 윈도우 서버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를 VM에서 윈도우 서버를 이제 올리고 온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get하고 index.html을 치면 이런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배너 메시지가. 그 다음에 TCP/IP 반응 살펴보기인데요. 핀 스캔을 이용을 하는데 적용되는 OS는 윈도우, BSD, 시스코, 아이리스 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션 연결 시 TCP 패킷의 시퀀스 넘버 생성을 관찰을 해서 이 OS를 탐지하는 거죠. OS 이게 어떤 OS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퀀스 넘버를 생성을 해서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윈도우 계열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TCP가 시퀀스 넘버가 보내잖아요. 그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TCP 관련된 헤더를 보시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시퀀스 넘버를 보내면 이제 에크가 보낼 때 또 시퀀스 넘버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번호에 따라서 다음 시퀀스 넘버를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리눅스는 완전한 랜덤이고요. FreeDSD하고 디지털 UX, 아이리스,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랜덤한 증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퀀스 넘버 가지고 이 OS에 대한 어떤 OS인지 버전까지 알기는 좀 쉽지는 않겠네요. 이거는 아주 그 숙련된 해커, 그죠? 인 경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인 경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방화벽에 대한 이해입니다. 방화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웹을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은 공인 IP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단에 방화벽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패킷 필터링이죠. 패킷 필터링 방식인데 방화벽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세계가 됩니다. 뭐 LGU 플러스, SKU 플러스 뭐 해갖고 뭐 여기가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 노드가 있으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로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 패킷 필터링 방식이 바로 아, 뭡니까? 방화벽 그러니까 침입 차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방화벽이다. 그죠? 패킷 필터링 방식은 IP 주소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포트 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방화벽에서 특정 대역의 IP 어드레스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겠죠. 80 포트는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는 any 어떤 주소라든지 다 들어올 수 있게 할 거예요. 하지만 80 포트 이외의 나머지는 디나이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80 포트만 오픈시키고 여기서 80에 해당하는 대문만 열어놓고 나머지 포트에 대한 건 전부 클로즈 시켜놓는 거죠. 다 드랍되는 거죠. 디나이 되는 거죠. 디나이 다. 그래서 침입자를 차단하는 1차 이제 방어선이죠. 물론 이 라우터에서도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많이 배웠겠지만 여기서도 IP 주소에 관련돼서 드랍시킬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어디서 합니까? IDS라는 게 있어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에서 TCP 덤프로 패킷을 캡처한 다음에 이제 스노트라든지 이런 걸로 어, 예를 들면 필터링을 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워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 침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방화벽에서 지금 막을 수 없거나 차단에 실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탐지해서 이제 관리자에게 워닝을 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시 방화벽으로 하여금 막게 해주는, 방어하게 좀 해주는 요게 바로 IPS예요.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탐지를 통해서 바로 방지를 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IPS입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TCP 덤프하고 스노트에 대해서는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방화벽 탐지입니다. 방화벽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트레이스 라우트예요. 트레이스 라우트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스타로만 표시되는 곳이 라우팅에서 필터링 해주고 있거나 아니면 방화벽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13번이 방화벽에 위치하는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요. 14번 때는 이제 통과를 필터링이 되니까 요 안이 이제 서비스가 되고 실제 뭐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곳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과 IDS마다 포트가 달라서 고유한 포트를 알면 포트 스캔을 통해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포트가 활성화된 포트 이유는 뭐 관리자 그
뭐죠? 웹 인터페이스 포트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요새는 다 저 GUI로 다 제공을 해주니까 웹 스타일로 전부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방화벽의 IP 주소가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192, 168, 뭐 0.10이다. 에다가 포트 256을 들어가면 이 방화벽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룰셋을 메뉴 드리븐 방식으로 구이 방식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전부 설정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활성화된 이 포트는 열어놔야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관리 터미널에서. 그죠? 그런 게 포트 번호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방화벽이 체크포인트, 이스라엘에서 만든 체크포인트사의 파이월-1이네, 뭐 어울림 시큐어 워크네, 수호신이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IDS 경우에도 이 포트, 활성화된 포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IDS도 당연히 뭐, 웹 버전으로 구이 메뉴 드리븐 방식으로 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트가 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에서 들어가는 거긴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 막는 게 좋겠죠. 어, 하여튼 시스코 PIX는 이런 포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파이어워크는 이거는 트레이스 라우터와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한 네트워크 스캔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파이어워크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엠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맵에 그 파이어워크라는 옵션을 줘서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파이어워크는 뭐 어떤 의미냐? 방화벽의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에 뭐야? 패킷 필터링이 뭘 시키고 있는지 룰셋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IP 응답 패킷을 분석을 해서 특정 패킷이 필터링 장치를 통과해서 공격자의 호스트에서 목표 호스트로 전송될 수 있는지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워크 원리는 트레이스 라우터하고 동일해요. 그죠? 방화벽이 탐지되면 방화벽까지 TTL보다 방화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탐지가 되면 여기보다 이게 TTL 값을 예를 들면 4를 줬더니 여기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면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이 큰 값을 생성하면은 여기서 TTL 값을 4를 줬을 때는 여기서 차단이 이게 제로가 되면은 아무 패킷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방화벽이면 아무것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아까 아스타로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면 TTL을 하나 더 줘볼까? 5를 주면 여기가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뭐 라우터라든지 무슨 예를 들면 게이트웨이가 있다. 스위치 장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TTL 값을 또 마이너스 1에서 제로가 되니 ICMP 타임 이스트 메시지 타입 11에서 리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방화벽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닫힌 포트에 패킷을 보낸 방화벽이 닫힌 포트에 패킷을 보낸 경우에는 응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서 공격자가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면은 여기서 응답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화벽의 포트가 닫힌 경우예요. 포트가 닫힌 경우. 그러면 방화벽의 포트가 열린 경우에 이제 동작은 어떻게 돼요? 라우터까지 여기까지 TTL이 하나 더 증가한 다음에 증가해서 보내는 거죠. 플러스 1 해서. 그럼 여기서 TTL 값이 마이너스 1 하니까 제로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여기까지는 TTL 1 주잖아요. 1. 그다음에 여기는 TTL 2를 주고 여기는 TTL 3을 주게 되죠. 그죠? 만약에 TTL 3을 주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하니까 2가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1하면 1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하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RCMP 타임 익스팀 메시지가 이제 리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